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 있으신가요? 제 이번에는 그 자소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게 하도 변하니까 입시가.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학부모, 초등, 뭐 유아나 초등, 중등, 고등 학부모님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자소서 쓰기나 또 이제 이 시의 제도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은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소서 내가 학생 본인이 또는 우리 아이가 공부는 좀 못하지만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조금 이제 잘 써서 우리 학생의 역량보다 더 높은 일반적으로 높다고 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보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일반 학생들은. 더 안 좋은 학교로 이제 이 자소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학교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기 이제 학력 공부 실력보다는요. 자, 그 자소서는 일단 수시라고 그러죠. 정시와 수시가 있는데요. 대학교 입학할 때 정시는 한 30% 학생을 모집하고요. 100명의 학생이라면 전국에 70명은 이제 수시로 뽑습니다. 수시에는 종류가 학생부 종합 전형, 소위 학종이라는 게 있고요. 교과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 그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따로 선발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특기자 전형, 뭐 외국어 이런 걸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그런 전형이 있는데요. 수시도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는 대부분 학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센테이지가 뭐 거의 90% 육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학종은 이제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그다음에 세부 특기 활동,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뉩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님이나 중학교 학부모님도 들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애가 고3이 아니니까 고2가 아니니까 아직 관심이 없다. 그때 가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옛날에 수능으로만 봤을 때랑은 이 차원이 틀립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고요. 이게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소서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때 내가 자소서를 그러니까 지원을 하겠다. 그게 이제 8월 정도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6군데 학교를 지원을 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 6군데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라도 붙으면 그 학교를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8, 9월 달에 원서를 내서 6군데 학교를 내고요. 그 다음에 정시를 보고요. 정시를 보고 또 3군데 학교를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에서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시 합격한 학교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전력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시를 잘 봤는데 수시를 하향 지원을 하면 약간 망하는 케이스죠. 그것도 이제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수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쓴다 그러면 대부분 통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럼 그 학교에 그 학과에 들어가려면 몇 등급 정도
평균적으로 해야 된다. 요새는 커트라인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내신이. 만약에 그 학교가 2등급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붙는다. 붙은 학생들의 평균을 보니까 내신이 2등급이었다. 그러면 자신이 그 학교, 그 연세대학교, 예를 들어 정치외교학과를 쓴다면, 뭐 2등급보다 훨씬 높겠죠. 근데 높은데, 어쨌든 2등급 학생들이 쓴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2등급 학생 정도가 그 학교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뭐 5등급, 6등급인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쓴다라고, 수시에. 그런 거는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특목고에서는 그 특목고와 연관된 학과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학과면은 통계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준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일단. 그 지원을 하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뭐 어떤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랑 뭐 서울에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뭐 대치동에 있는 학교랑 얘도 2등급이고 그 외지에 있는 학교도 학생도 2등급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성적은 대치동에 있는 학생이 2등급 아이가 훨씬 공부는 잘하겠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합격 불합격을 할 때는 그 내신은 그 2등급 2등급 거의 비슷해요. 모릅니다. 이게 입학 사정관이나 그걸 평가하는 그 평가위원들이 얘가 무슨 고등학교 나왔고 제가 무슨 고등학교 나왔고 그거를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요.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자소서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비슷비슷한 그 내신을 갖고 있고 또는 좀 낮은 한 단계 낮은 그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자소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교과 활동 말고요, 비교과 활동이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수시가 도입된 게 뭐냐면 좀 웃긴데요. 그 다양한 학생을 뽑겠다는 이거죠. 공부가 아닌, 성적이 아닌 다양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이랬어요, 수시에서. 이게 정말 이게 그 수시 학종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대단한 세력들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 학종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 세력들이 있죠. 음모론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비교과 활동이란 걸 있어요. 이 학생이 교과 말고도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뭐 그걸 쓰는 난이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학생들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쓰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고3에 가면 자기소개서를 쓰죠. 여름방학쯤에서부터 씁니다. 8월 달부터. 근데 자기소개서를 학생들이 써요. 일반적으로.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쓰죠. 한번 다 이렇게 초안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요. 그럼 갖다 드리면 선생님들이 쭉 읽어보죠. 담임 선생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담임 선생님을 또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게.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열정적이라면 고3 담임 선생님이 꼼꼼하게 봐주시는데요. 또 이제 안 그런 선생님도 있을 수는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또 이제 약간 불리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수시라는 게 되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보다요. 어쨌든 이제 그 담임 선생님 봅니다. 보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이거 문법이 이거 틀렸고 어법이 너무 엉망이니까 아이들이 글쓰기 연습을 안 하죠. 요새는 별로 할 시간도 없고 지루해 하니까. 엉망진창이야, 써온 거 보면. 특히 남학생들은 글씨를 이런 말을 하긴 뭐한데 개판입니다. 개판으로 써와요, 애들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는데 이거 다시 써와라 이렇게 해주죠. 그럼 집에 가져가요. 그럼 또 맨날 며칠 끙끙 앓면서 씁니다. 근데 이제 또 공부도 하면서 그걸 또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재력이 있으면 또는 형제간에 이제
대학생이 있으면 그러면 누나나 형이 가져오라고 하죠. 그럼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너 동생 저 자소서 있는데 네가 좀 봐줘라. 네가 써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또 동생이니까 봐요. 그럼 꼼꼼하게 잘 써줍니다. 또 이게 본인이 쓰질 않아요. 본인이 그 막 푸사리 받으면서 형이나 그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써주죠.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그 컨설팅 업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주죠. 돈을 줘서 그 스토리를 짭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쫙 짜서요. 또 제출을 하죠. 그러니까 자소서는 사실 본인이 쓴다고 보기 어려워요. 일단 학교 선생님이 한번 봐주시죠. 이제 열성적인 선생님들은 한 3-4번까지 빠꾸 시킵니다. 다시 써라. 이거는 어법이 아마 엉망진창이니까 글이 읽어보면 뭐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쓰는 애들도 많습니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글짓기 수준이. 그럼 선생님이 빠꾸 해주고 다시 써오라고 그러고 이제 또 열성적인 선생님은 좀 그걸 고쳐서 써줍니다. 이렇게 첨삭을 해주시죠. 고맙긴 한데요. 그러면 안 되죠. 원래는 자소서라는 게 자기소개서 자기가 쓰는 건데요. 남이 써주는 겁니다. 남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보는 건데 자기가 써서 합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글짓기를 잘하거나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아니고서는 좀 현실적으로 자기가 써서 완벽하게 학교 선생님의 첨삭이나 학원 선생님의 첨삭이나 아니면 외부의 컨설팅 업자나 그 형이나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의 그 첨삭 없이 자소서를 써서 내면 별 그게 없어요.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뭐 그 봉사 그 사회복지사 가는 경우는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는 좀 안타깝게도 주변에 인맥을 통해서 봉사 시간이 있죠. 그거를 막 조작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게 인맥으로 하는 거죠. 보통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 인맥도 없고 뭐 그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좀 미안하기도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그 정도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봉사활동 조작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죠. 또 이제 그 자소서에는 외부 활동을 기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뭐 수상, 뭐 어디 외부에서 주는 상을 갖다가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쓰면 빵점 처리돼요. 실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특정 상을 또는 특정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거는 못 쓰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제가 가는 아버지랑 어디 뭐 쇼핑센터를 가던 중에 우연히 아버지가 아시는 존경하시는 그 분을 우연히 만나 뵙고 그분이 무슨 교수님이신데 제가 관심이 많았던 정치 외교에 대해서 그 연구 논문을 쓰신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그 와서 인턴으로 방학 때 와서 우리 연구에 참여를 해봐라 하고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그 대학에 연구 그 방학 때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자료를 뭐 하고 제출하고 뭐뭐 해서 논문이 완성됐다. 아니면 책을 발간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특정 외부 기관의 수상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을 뭐 대회에 내보냈는데 그 학교 무슨 수상을 했다. 구체적으로 쓰면 안 되는데 근데 금상을 받았다.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외부 실적을 뭐 이렇게 나열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교묘하게 간접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이나 그 학교에 이제 자소서를 보는 평가하는 위원들은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들을 외부에서 뽑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뽑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학교 내에 교수님들이에요. 대부분 초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 평가위원들이 자소서 평가위원들이 딱 읽을 때 다 비슷비슷해요. 아이들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 다 노하우나 이런 게 많이 공개됐기 때문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은 학생을 뽑으려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이게 좀 더 우수한 차별성이 있는, 왜냐하면 차별성이 없거든요. 딱 보면 내신도 애들이 비슷비슷하고 성적이 그 학교에 그 학과에 지원한 아이들이, 그러면 뭐 변별력이라는 게 자소서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라? 얘가 그 어떤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네? 이런 게 딱 보이면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비슷한데 그런 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 좀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길 또 바라죠.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좀 아이가 집안도 괜찮고 또 권력도 있는 그런 집안의 학생이 오면 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차별화가 안 되는데 그런 거에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가산점을 더 주는 거죠. 왜냐면 다 비슷한데 얘는 연구도 했고 어느 대학교에 가서 활동도 하고. 좀 웃긴 게 이제 그 이번에 나경원 의원하고 뭐 조국 의원 뭐 그런 사건에서도 밝혀졌듯이요. 다 인맥으로 이게 자소서를 활용해서 씁니다. 교묘하게 그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체크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피해 가면서요. 얼마든지 그 자기의 인맥이나 권력 또는 그거를 과시할 수 있어요. 자소서에. 아빠의 직업이나 부모님의 영향력.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그 붙죠. 근데 그런 걸 다 뚫고 붙는 일반 학생들은 대단한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쓰는 방법을 잠깐 소개했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2부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합격한 학생들 또 그런 거 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길어졌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회 문제가 돼야 합니다. 이게 다양성이라는, 다양한 학생을 뽑는다라는 그 미명하에요.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금 계속 결여되고 있어요. 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일반인들도요 좀 아셔야 되고요. 또 이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자소서는 또 좀 어떻게 쓰면 되는지 계속 얘기 2부에 의해서, 지금 1부에 의해서 2부에 또 계속 할게요. 감사드립니다.